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고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고개를 숙였던 이튿날에 2%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하며 모처럼 기염을 토했는데요. 내일장에도 이 흐름이 계속될까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판매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약 70만 대, 해외 343만 대 판매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약 400만 대를 판매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실적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739만 20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NN 파트너스가 마녀공장을 인수합니다. 지난해 한 차례 거래가 무산되기도 했지만 오랜 협의 끝에 거래가 성사됐는데요. 마녀공장의 기업 가치는 약 3,70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마녀공장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전방으로 훈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간의 특징주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44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월 5일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갤럭시아 SM입니다. 현재 4% 가까운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STO 관련주 전반이 붉게 물들었고 현재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의 배경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지닉틱스입니다. 정구장의 상승에 이어 현재 3%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 추가 확보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맥ICS입니다. 어제도 이 시간의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중국 감염병 확산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1%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현구간 3.75%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외 거래에서 로봇주가 강세를 이어갑니다. 이렌시스는 5%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파란불로 마감했지만 다시 저가 매수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네, 마녀공장의 호재의 영향을 받아서 이 화장품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삐아도 현구간 4.6%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되면서 최근 화장품주가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마녀공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KNN 파트너스가 마녀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본부장님께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KNN 파트너스가 맘스터치 인수에서 좀 성공적으로 바꿔놨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았는데 마녀공장 이번 인수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거죠. 네. 왜냐면 지금 마녀공장의 시가총액이 2,400억인데 2,400억 원대인데 지금 이거를 평가를 3,700억 원대 평가를 했고 와. 인수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히려 차라리 저렇게 투자사가 이렇게 인수를 한다라는 측면은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는 상승이 좀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화장품주를 내일 나올 때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고 오히려 빠질 때는 더 빠르게 빠졌습니다. 네. 오히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좀 빠졌는데 지금 이렇게 뭐 저기서 경영진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저는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사실 이거는 뭐 인수를 하는 것가 완전히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뭐 M&A라던가 인수합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인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녀공장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동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좀 세게 오늘 시간의 상한가 갖고 다음 주에 만약에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시세를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감안을 하시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한 방에 상한가 가고 이런 흐름이 과연 나올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런 투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투자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화장품주들 요 마녀공장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이 좀 시간에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뭐 마녀공장이랑 뭐가 관련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보통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같은 섹터군에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 주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시고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마녀공장의 시가총액이 2,500억 원 가량인데 사모펀드가 기업 가치를 3,70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마녀공장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제이준 코스메틱 아니면 삐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럼 마녀공장 상담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바로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5,400원이시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연락 주셨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왠지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유가 이 이슈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제 기억에 최근 한 두세 달 정도 전에도 한번 나왔다가 그때는 무산된 이야기가 한 번 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죠. 지분이 절반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주가가 조금 빠질 것을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1차적으로 시가는 꽤나 많이 띄울 겁니다. 만약에 시가 자체를 뭐 8에서 9% 정도밖에 안 띄운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게 상당 부분 드러난 이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바로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은 목표 가격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봅니다. 이게 며칠 동안 가는지 한번 지켜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녀공장도 우선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인수 합병 관련된 이슈가 우선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라진 것이 한편으로 동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여건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화장품 산업 자체가 올해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가 되었는데 지난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중심에 실리콘투가 있었고 아쉽게 마녀공장은 거기에 따른 수혜를 크게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다고 크게 밀리거나 그런 기업도 아니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중저가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들은 오히려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섹터가 조금 더 산업 경쟁력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고 영업망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면서 영업망도 적지 않게 확충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 저는 기회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주 월요일은 저는 우선은 홀딩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이후로는 시간을 조금 두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으로 잡고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인수하는 사모펀드 쪽에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했지만 주가 상승 탄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두 분 모두 좀 물음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 2만 원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화장품 종목 문자 상담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8311번님께서 실리콘투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1,750원에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진단 부탁합니다. 제가 매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 내용은 본부장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참 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시간에서 좀 약간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또 그래도 마녀공장이랑은 약간 다른 업종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리콘2가? 실리콘2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이게 좀 연결 지으려면은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 마녀공장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실리콘2 자체 기업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워낙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강력한 주가 상승을 불러왔던 24년도에 정말 이 실리콘2 대한민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정말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로 인한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급락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좀 그 부분을 딛고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서 만약에 더 본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저는 4만 원 부근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이상까지도 나는 노려본다 하신다고 한다면 역시나 최종 목표가는 지금 일단은 5만 원 이상 5만 4천 원대 부근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 기대감들이 너무 컸고 그러니까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도 했는데 그 이상으로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반등한다. 그럼 지금 화장품 섹터군들 종목군들이 반등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같은 대열에 합류를 해서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이러한 상승처럼 좀 엄청나게 단기간에 막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통 주식 그런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요. 기대감에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기대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보다는 좀 기대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잘 해주네 이렇게 한다면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실리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대비 정말 또 많이 조정이 나왔었고 이제 반등하는 국면에 있는데 사실 이 4만 원대를 지금 어느 정도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단숨에 돌파해서 과거처럼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하시고 좀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조금 더 보는 전략을 세워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2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티슈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시간을 거래해서 4에서 5%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규모가 어느 네. 정도이고 그 인보사 사태 오면 네. 이제는 좀 코오롱 티슈진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우선은 공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코오롱으로부터 44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운영 자금으로 이용이 되겠죠. 코오롱 티슈진이 현재 기준으로 기업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숨통을 조금 더 트일 수 있을 만한 자금을 조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호적이고 좋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든 코오롱 티슈진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무언가 모르게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이 아쉬움이 지금 참 많은 기업입니다. 제가 상장을 할 때부터 이 종목을 보고 있어가지고 상장했던 시기가 2017년 11월이었는데요. 이때 제약 바이오 섹터가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하필 상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 상장을 했던 그 달의 시점으로 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다가 이후 인보사 사태, 무릎 관절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사를 기반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다가 이게 지금 딱 막혔던 그런 기업이었죠. 이후로는 몇 년 동안 거래 정지되고 이제 다시 최근 들어서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추후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나 동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업망 등을 기반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고롱이라고 하는 기업은 어떻게든 고롱 티슈진을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에 놓여 있고 또 예전처럼 인보사 비록 문제가 되었긴 했지만 약물 자체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 제품의 시장에 다시 한번 공급할 수 있다면 저는 고롱 티슈진은 또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종목도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움직임이 또 좋습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좋을 때 다행히 큰 폭은 아니다 하더라도 꽤나 올라탔고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지금 매우 잘 가죠. 우상향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12월 13일에 기록한 28,600원 여기까지도 보고 혹은 이 가격대를 이제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연초죠. 연초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1월에 양봉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우선은 부정적이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섹터이자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롱 티슈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대다수 분들이 손실이 조금 많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거나 기업을 살리기 위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끌고 가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보유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 상담 요청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남겨주신 분 있었고요. 전화로 뒷번호 0458번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가 42,000원에 10%나 가지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 싶었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정말 거의 한 6년, 7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뭐 거래 정지도 당하고 거의 지금 그냥 박아놓다시피 하신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도 못 파시는 형국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파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이왕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요번에 만약에 삼상도 긍정적인 결과 나오면서 만약에 FDA 승인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골관절염과 관련돼서 저는 굉장히 좀 뭔가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보사 사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임상 이상 결과인데요. 이게 되게 굉장히 통계적으로 좀 유의성을 입증을 했고 이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상이 우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삼상 같이 진행 중인데 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좀 긍정적인 뭐 이 투자자분께서 원하시는 좀 주가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미 지금 주가 상승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임상 결과 그리고 FDA 승인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뭔가 진짜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강하게 추가 상승이 나올 여력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정말 이건 뭐 주가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정말 지금 너무나 저점입니다. 과거에 비하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매도하실 생각이 저는 없으시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가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까지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얼마에 파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정도로 버티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는 기본이고 한 뭐 과거에 뭐 한 7만 원까지도 한번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저는 솔직히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네. 이 결과가 잘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팔기에는 시간도 참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이번에는 꼭 수익으로 돌아서길 제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에이럭스나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럭스가 상승폭 더욱더 키워가더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 부품 기술 관련된 규제 내용 내놨는데 미국에서는 이 중국의 드론 규제 방안을 또 내놨더라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는 양자 암호 말고 드론을 한번 봐볼까요? 과장님?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에이럭스 참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인데 아쉽게 이렇게 오늘 가버리네요. 참고로 드론도 그렇고요. 지금 큰 틀에서 단순하게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키워드가 될 만한 것은 미국에 있는 어떠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산업군입니다. 대표적인 게 드론 같은 게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드론이라고 하는 산업이 중국 시장에 있는 드론 시장이 미국으로 최대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DJI라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가장 큰 회사, 이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1위고요. 기술력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드론 쪽은 중국보다는 조금은 뒤처진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받는데 어쨌거나 미국이 중국의 드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한편으로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이럭스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12월 24일 이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오고 이후로 눌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가죠. 결국에는 12월 24일 기록한 14,750원 이 가격대는 무난하게 돌파를 저는 하긴 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가 좀 띄운다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기보다는 최근에 시세 자체가 너무나 좋고 힘이 너무나 강한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조금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오는 기업이라면 말 그대로 끌고 가는 게 결국에는 투자 수익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드론 관련 종목들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 내에서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로 눈여겨보자. 드론 관련주 신규 상장한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 체크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일정 확인해보면서 좀 다음 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요일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 나오고요. 구인 이직 보고서,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확인해 보시면서 고용이나 경기 동향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CES 2025가 열립니다.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예정돼 있고요. 8일에는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에 나오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수급 변동성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 어떤 거 꼽아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CES 2025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저기서 어떠한 기술력 그리고 어떠한 제품들이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참여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저기에 주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모빌리티, 양자 기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양자도 중요할 것이고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드론입니다.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보시면 좋겠고 로봇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CES를 매년 할 때마다 좀 이게 새로운 것들이 뭔가 자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에 없었던 뭔가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실제로 그동안 AI 기술들이 정말 많이 공개가 됐는데 그 AI 기술을 토대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에 좀 집중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쪽은 저는 로봇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이라던가 드론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과연 저기서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지 그런 것들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지만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올라왔을 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내가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뭐 이슈나 뉴스를 활용을 해서 그 변동성을 공략하는 그러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CES 2025에 다음 주는 한 주 동안 집중을 해보시면서 아마 화요일에 열리니까 좀 우리나라 증시에는 수, 목, 금 3일 동안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거와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약간 눈치 보기를 하면서 네. 좀 이래저래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CES 2025이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계속해서 민첩하게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은 어떤 일정이 좀 눈에 띄실까요? 저는 딱 하나가 아니라 이게 지금 딱딱딱 걸리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에요.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있는데 그 다음 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TSMC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 만기 하루 전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단기간에 엄청나게 키워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8일에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전날 그 다음 날 시장의 변동성은 옵션 시장 쪽에서 아마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시장을 한 번에 훅 밀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시장 분위기가 지금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실 저도 특별히 왜 이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다음 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당분간 시장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동사에 대한 리포트가 한 게 나와가지고 저도 읽고 왔는데요. 4분기 기준으로 실적 매출액은 73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정도. 참고로 DS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D램과 낸드 쪽의 가격 반등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메모리 쪽에서는 당분간은 턴을 할 만한 변수는 우선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재고 자산에 대한 우려도 이게 당장 다음 1분기 정도에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내년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 그게 의미하는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비록 적지 않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훈풍을 보이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을 우리가 우선은 봐야 합니다. 당연히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옵션 만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인데 이때는 크게 오를 수 있는데요. TSMC가 중요한 것은 지난 11월에 TSMC가 매출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못 가죠.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를 낮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쪽에 대한 전망이 크게 밝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있는 TSMC의 실적이 만약에 턴을 한다면 이쪽에서 조금 더 올해는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는 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저것마저 꺾인다면 즉 가장 안 좋은 흐름은 잠정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옵션 만기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밀리고 그 다음날 TSMC의 매출까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말 그대로 당분간은 정말 기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일정 부분 충족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적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역시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이 우선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PC 이쪽이 너무나 좋았죠. 그 흐름이 올해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점에서 내심 턴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우선은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건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면밀히 지켜보시되 나름
기대는 하고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수요일에 예정돼 있고요.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음 주 시장이 좌지우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금요일에 TSMC의 12월 매출 발표가 있으니까요. 반도체 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안정세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수급 1조 원 넘게 들어왔는데요. 참 시장 오늘만 갔길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